민주당은 촛불 시민과 함께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역사의 회기를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촛불 시민과 함께 윤석열 독재 정권을 반드시 퇴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호를 두 개 외쳐보겠습니다. 테러패 특검법은 그자가 범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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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배우와 공범을 밝혀주실 거라 믿음이 가시죠? 네! 다시 한번 황운하 의원님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안내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행로에 서 계시는 유튜버 선생님들이 자리를 좀 앉아주시거나 이동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하네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버 분들께서는 앉아서 핸드폰만 높이 이렇게 들고 촬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이어서 합창단 공연 그리고 발언 하나 듣고 포토타임을 가질 건데요. 요 앞에 계신 유튜버 선생님들도 위로 올라오시려면 요 무대 앞 통로를 이용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돌아서 이동해서 요 옆쪽으로 올라와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합창단 공연 발언 하나 하고 포토타임 가질 겁니다. 그럼 발언할 때부터 이동하셔서 옆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고 또 기자분들 오셨으면은 순서를 기억했다가 포토타임 시간에 맞춰서 옆에서 대기하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재명 암살 테러와 관련해 누구보다 발로 뛰며 탐사 보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밝혀주셨습니다. 유탐사 강진구 기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민언론 유탐사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크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이 하루속히 이 사건을 잊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 그 끔찍한 순간을 아무리 경찰이 물청소로 범행 현장을 은폐하려 해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식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백주 대낮에 이 끔찍한 백색 테러를 김진성 한 명이 단독으로 범행했다라고 하는 이 수사 결과 발표를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강 기자님 실물 진짜 예뻐요. 시민탐사, 시민언론 유탐사 기자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부산에 2번씩 내려가서 범행 전날 그리고 범행 당일 새벽까지 범인 김진성의 동선을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경찰은 부실 수사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범 배후가 드러날까봐 철저히 은폐 수사, 조작 수사를 했다고 욕을 먹어도 시원치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강진구 멋있다! 경찰은 범행 전날 밤 범인 김진성을 가덕도 마트 앞에서 만나서 숙소까지 데려다준 벤츠 차주와 조카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한 시간이 고작 30분입니다. 그것도 두 사람을 분리해서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앉아서 다른 사람이 진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수사입니까?
아야. 경찰은 블랙박스를 수거해가지도 않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조사 현장에 와 있던 5명의 경찰관들의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들 경찰관들에게 누군가 어디서 뭐라고 지시를 했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범행 당일 김진성을 가덕도 대항전망대까지 태워다준 택시기사분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김진성이 택시에 타면서 누군가로부터 받은 핸드폰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리로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간증 기자님 실물 받는. 그런데도 경찰은 이 같은 중요한 증언하고도 더 이상 택시기사분에게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미치겠다. 이쯤 되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찰은 공범을 밝히려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공범을 배후를 숨길 결심을 하고 은폐수사 조작 수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범행 전날 김진성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이동하면서 동승자에게 내일 가덕도에 어떻게 가면 되느냐, 가덕도에 가면 이재명 대표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집요하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와 김진성은 이미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로 이동할 때부터 다음날 가덕도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맞.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은 와 미치겠다. 김진성이 KTX 울산역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부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블랙박스에 담긴 김진성의 음성만 분석했더라도 이런 엉터리 수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을 겁니다. 벌써 백주 대낮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는 여기 뒤에 나.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위협입니다. 맞습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도 백주 대낮에 이런 잔인하고 야만적인 범죄가 저질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야당 지도자를 오로지 섬멸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온갖 증오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일삼아온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반운명적인 끔찍한 정치 보복 테러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진상규명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공범이나 배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검찰 수사를 받고 온 한 시민으로부터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조사 시작도 하기 전에 어차피 이건 다 끝난 사건이라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이쯤 돼요. 되면 곧 있으면 발표될 검찰 조사 결과도 뻔합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경찰, 검찰 조사를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민 수사관,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범과 배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찰의 부실한 수사 배후에는 정치경찰, 정치검찰, 총리실, 대통령실 그 어딘가에 강력한 외압이 작동했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박정훈 제2의 박정훈 대령과 같은 양심의 선언이 곧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정철 고문치사 은폐 시도가 전두환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듯이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어설픈 조작 은폐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조종을 고할 날이 올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4.19 혁명 후에 우리 시민들이 경찰을 대신해서 100일간 추적한 끝에 안두희를 체포해 그로부터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진구 기자님과 류탐사 기자분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죠. 네, 정부가 없어서 국민들이 정부 역할도 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고 이제는 수사에도 나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맞서서 우리 국민이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명 암살범의 얼굴과 이름 김진성 신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시민 제보를 촛불행동 네이버 카페에서 직접 받고 언론들과 함께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 암살범 김진성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입니다. 매달 전국 진출 촛불을 위해 한 달 동안 맹연습을 진행하는 분들입니다. 촛불에서 만나 촛불과 함께하는 촛불 합창단분들의 공연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촛불 창단 이 매달하면서 제일 고민이 뭔지 아세요? 선곡도 아니고 아이템을 제일 많이 고민하세요. 손수건도 맞췄고 뭐도 맞췄고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귀여운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좋았어요. 네, 다음 달에도 요 아이템을 그리고 노래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광고 2개만 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하실 분들 이따가 요 바로 끝나면은 무대로 모실 건데요.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도 무대 위로 오시려면 저 돌아서 무대 옆에서 대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부 대표님들 지금 무대 옆으로 모여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지부 대표님들 지금 무대 옆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등등 정말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나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아, 비 온다.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이야! 맞습니다.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정말 전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 위기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는 작년 내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다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타이트 나눠 있어. 이런 상황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나는 게 이상하다. 이런 정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있어요. 저 한반도 뒤. 전쟁 위기를 가장 생활적으로 겪는 분들이 온다. 바로 비가 온다. 남부 비가 온다. 정동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일 겁니다. 오늘 파주에 사시는 주민분을 모시고 와, 나도 같은 거 보네.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성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와! 저랑 같은 파티 사시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적병 지역에 사는 파주 시민 김혜성입니다. 저랑 같은 파티 시민 살아요. 원래 아, 연초부터 파주 근처. 적병 지역에서 전쟁 분위기로 조성된 장갑 있어요, 장갑.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요란한 총소리와 포사격 소리를 여러분도 들으셨습니까? 네. 적병 지역의 전쟁 우와. 분위기는 그 외 지역에 사는 사람 그 분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훨씬 심각합니다. 불과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는 적병 지역에 포성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과 2년 만에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이 집권 초부터 북을 주적이라 떠들어대며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대북 적대 정책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전쟁 망언을 쏟아내는 신원식을 국방장관으로 앉힌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더 심각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저랑 같이 파주시네. 한미연합 전쟁 연습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 전쟁 동맹을 맺고 일본까지 한반도에 끌어들여 북을 겨눈 전쟁 연습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위기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전쟁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권 위기를 전쟁 초장으로 돌파하려는 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을 윤석열을 당장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었던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 윤석열에 의해 파기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군사 분계선 완충시대는 사라지고 무력을 제거치한 상황에서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것은 첫째, 한미일 연합 전쟁 연습이고 둘째,
윤석열과 신원식의 전쟁 망언일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옳다! 드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를 감행하겠다는 박상한 일당의 무도한 작태가 북측이 판단할 때 전쟁을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장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산 안 갖고 왔어요. 즉, 북을 향한 어떤 군사적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달리 말해 북을 자극하는 행동에는 전쟁을 결행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남북 간에 겪은 숱한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 전문가들도 한반도 정세가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 전쟁의 그림자가 아주 가까이 있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가 됐든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남북 간 전쟁을 막으려면 한미연합 전쟁 연습을 중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하루속히 끌어내리는 것도 전쟁을 막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한미일 연합 전쟁 연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시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 조장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탈익하라! 한미일 연합 전쟁 연습 영구히 전면 중단하라! 준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김효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전쟁 위기라는 건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전쟁이가 0%가 될 때까지 저희는 촛불을 해서 이 전쟁 위기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자, 구호를 치겠습니다. 탄핵이 평화다! 전쟁 위기 조장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탄핵이 안보다 전쟁을 모르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자, 그러면 포토타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진 촬영하실 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켓을 준비해 주십시오. 딱 비가 오는 타이밍이라 약간 이렇게 꾸깃꾸깃 할 것 같은데 쫙쫙 펴가지고 찢어지지 않게 잘 들고 구호를 연달아서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촬영하실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 선생님! 빨간색 쪽 먼저 하겠습니다. 빨간색 쪽. 네, 좋습니다. 빨간색을 들고 외쳐보겠습니다. 테러한피 특검법은 그자가 범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암살 테러 진상을 밝히고 민주주의 수호하자. 야당 대표 암살 테러 진상을 규명하라. 몇 개 더 외쳐보겠습니다. 탄핵이 평화다. 전쟁이기 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기자 여러분들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모금 시간입니다. 매주 이 촛불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 현장인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전국 지출 촛불이니만큼 가장 많은 재정이 드는 주입니다. 촛불이 계속될 수 있도록 모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해 주십시오. 모금은 제자와 ARS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현장 안내 부스에도 모금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릴 티켓에 계좌가 적혀 있으니 계좌 보시고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윤석열 탄핵 촛불 소식은 촛불행동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곳곳에 촛불행동 검색하시면 각종 공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나올 거예요. 네, 촛불행동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뒤쪽 LED 밑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한다고 합니다. 나팔부대 함께 하신 분들 그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전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 아니고 마지막 전 순서입니다. 촛불 국민들의 결심을 모아 2024년 투쟁 선포문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촛불행동 9개 본부와